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4년여 만에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앞으로도 더 많은 발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ICBM 시험 재개가 명백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규탄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수행 중인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5일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미국은 앞서 발사 가능성을 경고했고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더 많은 발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see this as part of a pattern of testing and provocation from North Korea that has played out over the course of the past months and will continue to play out. We think there is likely more in store.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비운 시점을 북한이 노린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을 고려했다는 특별한 징후는 없다면서 며칠 전 발사 실패나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ome of what is, maybe driving the tempo of the testing relates to the badly failed tests that occurred just a few days ago. But most of the decision making on their nuclear and testing program occurs within the contex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 Korean view of its security situation, not what's happening with President Biden's travel schedule. 국무부는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거듭 규탄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잘리나 포토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ICBM 시험 유예 파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의 ICBM 시험 복귀는 명백한 긴장 고조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대응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re have been developments that should be of concern to all countries, particularly those who share a border with the DPRK. The DPRK's decision to return to ICBM test is a clear escalation, and China and Russia should send a strong message to its DPRK partners to refrain from additional provocations and also engage in sustained diplomacy. 한편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 재개에 우려를 표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한 모습이 북한 도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때는 최대 압박 정책을 가했고 김정은과 맞섰기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ICBM 시험이 멈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그러면서 평화는 강인함에서 오고 나약함은 악을 불러온다면서 인도태평양이든 동유럽이든 중동이든 미국의 힘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의 평화와 안보로 향하는 최선의 길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G7 주요 7개국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 외무장관들은 25일 유럽연합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와 함께 성명을 통해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들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2021년 탄도미사일 시험들을 토대로 올해 초부터 전례 없는 수준의 미사일 시험들을 실시했다면서 이런 시험들은 탄도미사일 능력을 확대하고 더욱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계속된 노력을 보여주며 우리는 북한이 최근 발사들을 통해 스스로 선언한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즉 유예 파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그러면서 이런 무모한 행동들은 지역과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영내 국제 민간 항공과 해상 운항에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제기하는 만큼 유엔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 미국, 한국, 일본을 포함한 당사국들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의 사거리는
15,000km 이상으로 미국 전역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시노부 일본 방위상이 밝혔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24일 ICBM 발사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북한의 ICBM이 약 71분간 비행했으며 최고 고도 6,000km를 초과해 약 1,100km를 날아 일본 홋카이도 인근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낙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ICBM이 통상적인 궤도로 발사됐다면 15,000km 이상을 비행해 미국 동부 해안을 포함한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번 ICBM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에 발사된 것과 같고 지난 2020년 10월에 실시된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신형 ICBM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 같은 미사일 발사는 영내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과제로 미국 등 관계국과 연계를 통해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사회에 등을 돌리는 북한의 용서받지 못할 폭거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로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제기한 데 대해 미국 의회에서는 초강경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심각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밝혔고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갖추라고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민주당의 반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ICBM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미국은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 간사는 미국이 핵 현대화 작업과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서두르고 한국 등에 대한 강력한 핵 우산 제공을 통해 동맹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리시 간사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의 이번 ICBM 실험은 북한의 김정은이 외교에 관심이 없으며 반드시 억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면서 미국은 핵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를 서두르고 확장해야 하며 확장 억지 등을 통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VOA에 보낸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김정은 정권과 중국, 러시아 등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에 최대 압박을 가하고 의미 있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이노프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 역시 미국의 강력한 핵 억지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노프 간사는 24일 트위터를 통해 2017년 이후 북한의 첫 ICBM 시험은 세계가 얼마나 위험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한 사례라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의 핵 태세 검토는 이런 위협의 현실을 인정하고 강력하고 유연한 미국의 억지력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ICBM 위협을 상쇄할 미국 본토 방어망 확충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은 트위터 글을 통해 북한의 정당한 이유 없는 ICBM 발사는 김정은이 영내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추구하는 군사력에 대한 진정한 의도를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지지했던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은 실패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달성할 수 있는 즉 북한의 새로운 무기 체계 동결과 인도적 지원 제공,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긴장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공개 회의에서 미국은 4년여 만에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주장하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25일 공개로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는 터무니없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긴장 고조 행위이자 국제 비확산 체제와 전체 국제사회에 위협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안보리의 즉각적인 대응을 정당화한다면서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고 북한에 대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제안하면서 북한의 위험한 도발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제재 체제를 갱신하고 강화하기 위해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안보리 결의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 제재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장쥔 중국 대사는 제재와 압박을 강조할 시점이 아니라며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 신뢰를 줄 수 있는 행동을 할 것을 촉구했고 러시아도 미북 대화 재개를 강조하며 추가 제재가 상황 진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하고 ICBM 시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파기함으로써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 구상에 대한 장례식이 됐다며 북한은 지난 4년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것들을 대부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화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 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쳤고 북한의 끊임없는 미사일 시험과 도발에 확고하게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그 결과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진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은 평가해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패했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먼저 참여한 나라는 47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5일 공개한 결의안 초안을 보면 공동 제안국에 유럽연합 27개 회원국과 우크라이나, 터키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계속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은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관계자는 25일 VOA에 구두로 공동 제안국 참여를 약속한 국가들도 있어 실질적으로는 50개 나라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추가로 참여하는 국가들이 있고 공식적으로 결의안 채택 후 10일까지 공동 제안국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여러 개선 조치를 북한 정부에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관계자들은 올해도 표결 없이 컨센서스, 즉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